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생산자 선택 이론 중에서요. 이렇게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파트가 지금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생산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 생산함수 본 거를 비용함수로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비용함수로. 그래서 비용함수로 바꿔가지고 뭐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 이거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할만해요.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장이 되는 거죠. 공장에서 쭉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Q로 만들어내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냈잖아.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들어냈을 때 만들어낸 다음에 요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죠.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대가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가 W 곱하기 L 기억나십니까? 자본에 대한 대가가 R 곱하기 K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노동에 대한 대가 이거 W 곱하기 L을 뭐라 그러냐면 노동비용이라고 해요. 노동비용이라 하고 R 곱하기 K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본비용이라고 합니다.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을 합쳐서 우리가 토탈 코스트 총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총 비용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 그다음 R, L, K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W랑 R은 고정돼 있어요. 안 변해. 그리고 여기 L과 K는 같이 Q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용 함수로 바꿔서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한계 비용을 구하세요. 또는 평균 비용을 구하세요.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험 문제에서 생산함수를 주어져. 생산함수를 주어지면 그 주어진 생산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용함수로 바꾸는 게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 포인트를 몇 개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한번 볼까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죠. 여기 보시면 이 알파를 잘 보셔야 되고 K 앞에 붙은 게 알파 붙어 있고요. 노동 앞에 붙은 게 1-알파 붙어 있어요. 알파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알파로 그냥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잖아. 객관식이니까 편법을 써가지고요. 알파가 2분의 1이다. 그렇게 넣으면 좀 더 편해요.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알파와 1-알파를 더하면 1이죠. 이거 뭐라 그런다? 예, 맞습니다. 1차 동차 생산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차 동차 생산함수. 자, 여러분 1차 동차 생산함수인 경우에는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차 동차성을 갖는다. 오케이, 맞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수익이 불변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것도 맞아. 이것도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는 대체 탄력성이 1로 항상 일정하다. 이것도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요거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문제를 심플하게 가정하기 위해서 알파가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가 2분의 1이면 요거 생산함수는 그리고 이제 A는 큰 관심사가 없으니까 A가 상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A는 1이라고 할게요. 1인 경우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A가 1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알파가 2분의 1인 경우는 요 생산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약간 편법을 이용한 것인데 A에다 1을 넣고요. K에다가 2분의 1, L에다가 2분의 1. 그러면 L에 2분의 1,
L부터 쓸게요. K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볼게요. 노동의 한계 생산 한번 구해볼까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MPL 해가지고 이거 노동으로 미분하는 거야. 노동으로 한 단위 증가했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 L로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 내려가고 이거 미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치, L에서 하나 빠져야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만 아시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L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2분의 1이고요. L이 밑으로 가니까 루트 L 분의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된다? 요걸 체크해 보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이 한 단위 올라갑니다. 그러면 L이 증가해. 지금 한계 생산인데 이 분모가 올라가니까 이거 전체 값은 떨어지죠. 체감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야. 다음 3번 볼까요? 자본의 평균 생산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것도 직접 구해보셔야 돼. 자, 자본에 대한 평균 생산 한번 구해볼까요? 자본에 대한 평균 생산. 네. 자, 평균 생산, 자본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P, K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 원래 정해진 그 개념대로 잘 한번 체크해 주세요. K분의 Q, 요게 바로 평균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Q를요, K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다가 K로 나눠줍니다. 원래 이제 A도 있고 다 정석대로 해야 되는데 약간 편법을 썼어요. 자, 분자는 L의 2분의 1, K의 2분의 1. 여러분, K가 1승이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가 1승이면. 그렇지, 이게 K의 2분의 1승과 또 K의 2분의 1승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지워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지워져. 그거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하면? 패턴이 좀 느리네요. 이게 K가 남고 L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루트 속에 들어가면 되죠. 루트 전체 루트 집어넣을까요? 그럼 K분의 L 이렇게 돼서 K가 커지게 되면은 이거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에 대한 평균 생산도 체감한다 해야지 체증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만하세요? 이거 만만한 거는 아닌데 근데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좀 체크 한번 잘 해 주시고요. 우리 문제 거기 보시면 기본 강의 때부터 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좀 잘 특성을 봐야 되니까 좀 한번 체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3번 보시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160번 문제는요. 이게 난이도가 중해서 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처음 보시면은 아니 여기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거기다가 이게 생산함수잖아. 이렇게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돼가지고요. 완전 보완제 생산함수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 다음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이게 둘 중에 L자 형태가 있는 것은요. 이게 완전 보완제라는 특성 잘 보세요. 완전 보완제라는 생산함수 알 수가 있고요. 레온TF 생산함수야. 레온TF 생산함수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특징 또 끄집어내면 L자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L자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숙련 노동의 한계 생산은 항상 0보다 크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L자 형태가 된다는 것은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숙련 노동이라 할까요? L1이 숙련 노동, L2가 비숙련 노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L자 형태인데 L자 중에서 결합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결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결합 비율. 결합 비율이 여기랑 요게 같을 때가
L자가 꺾이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L자로 꺾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두 개 같으면 3L1은 2L2. 자, 그래서 L1분의 L2 그걸로 한번 봐요. L1분의 L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L1분의 L2는 이게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3이니까 점점점점점 약간 이게 2분의 3이야. 기울기가 2분의 3. 그때 여기 보시면 등량 곡선이 L자 형태인데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숙련 노동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얘가 숙련 노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숙련 노동의 한계 생산은 항상 0보다 크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보시면 미숙련 노동이 고정돼 있는데 숙련 노동이 이렇게 증가했어. 여기 A에서 B로 숙련 노동만 증가했다 합시다. 그럼 생산량이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A에서 B로 숙련 노동이 한 단위 증가했습니다. 그랬는데 생산량은 이거 소문자로 쓸까요? 그냥 놔둘게요. 생산량은 한개 생산 L 이건데 빵 이렇게 돼요. 생산량이 증가가 없으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다는 아니고요. 빵일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2번 볼게요. 대체성이 강한? 여러분, 이게 완전 보완제잖아. 그러면 이게 대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강한 게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알 2개랑 안경테 하나 이렇게 해야 안경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 바퀴 4개랑 자동차 차체 하나랑 이게 결합이 되는 경우니까 그 경우도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대체 탄력성이 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빵이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이다. 이게요, 우리가 하는 등량곡선 형태 생산함수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차 동차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랑 이렇게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인데 이게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1차 동차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생산함수를 할 때 CRS라고 해요. 기억나십니까? C가 컨스턴트야. 그래서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 해서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지 체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비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비숙련 노동에 대해서 숙련도가 없는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기업이 뭐야 짜증나네 딴 데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 대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대체 불가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숙련 노동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비숙련 노동자가 L2죠. 비숙련 노동자를 줄이고요. 숙련 노동자를 더 많이 쓰려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대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로 이렇게 고용을 증가시키려고 해도요. 고용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그냥 3번인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증이다라고 하면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하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감이다 그러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161번 문제 좀 한번 풀어봐 주시죠. 자, 161번 거기 보시면은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해설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게 Y가 생산량인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어떤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우리는 생산량을 Q라고 놨잖아. 그냥 Q로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쓸게요. Q는 L-1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노동의 한 단위당 임금은 1원 이렇게 돼 있어요. W가 노동의 가격이 1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어진 정보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노동의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생산함수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쭉 그려서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이 빵일 때 Q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해요.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한계 생산은. 자, 요점, 한계 생산은 자, 우리 파랑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노동의 한계 생산은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MPL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 일정하잖아. 이해 가시죠? 아니면 직접 구해요. 이거 L로 미분해. 그러면 MPL 어떻게 됩니까? L로 미분하면 미분하는 거야. L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Q가 어떻게 되니? 이거야. 미분하면 1. 1로 일정하잖아. 그쵸? 끝. 자, 평균 생산 볼게요. 평균 생산. 자, 노동의 평균 생산은요. AP야, AP. 이게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래프로 보세요. 이게 주관식이 아니면 L로 나눠주는 거예요. L로. 근데 원점에서 기울기잖아요. 직접 봐도 되고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면 이게 평균이야. 이게 각도가. 이해 가세요? 여기는 이게 평균이야. 여기는 이게 평균이야. 평균 생산 어떻게 돼요? 점차 기울기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직접 해도 돼. 직접 해도 돼. 자, 이거 Q로 바꿨어요. L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L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L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L이 커지면 어떻게 돼? L이 커지면 이게 내려가는 게 작아지는 거잖아. 내려가는 게 커지는 거잖아. 이게 L이 커지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니까 이게 APL은 당연히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L이 커져요. 그럼 얘가 내려가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작아지니까 이거 전체 값은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래서 한계 생산은 일정하고요. 평균 생산은 증가하고요. 이해 가시죠? 다음에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비용은 비용으로 나타냈네. 여러분 이거 비용으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원래 거기 보시면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비용으로 바꿔도 되는데 약간 요런 센스를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데칼코마니로 뒤집어 달라는 거 기억나세요? 데칼코마니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산함수가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노동이 있고 Q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이쪽이 원래는 이제 가변 비용이 아니야. TC라고 쓸게요. 원래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좀 구해야 되는 거지만 얘가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생산함수야. 생산함수. 이렇게요. 자, 근데 이게 생산함수인데 요거 말고요. 이걸 뒤집는 거야. Q를 중심으로 해서 뒤집어. 뒤집으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거 Q를 중심으로 뒤집어. 그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Q랑 TC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비용함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비용함수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TC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총 비용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오케이. 얘 TC야.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가 Q야. 되셨죠? 자, 그럼 따라오셨죠? 여기 3개만 할게요. 3개만 한번 여기다가 표현을 해봅니다. 3개만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3개만 여기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평균 생산 한번 볼게요. 한개부터 볼까요? 한개 생산 볼게요. 한개 생산은 앞서 본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한개야. 한개 비용을 생각해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야. 요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비용 접선의 기울기니까 MC 이렇게 됐어요. 따라오셨죠, MC?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평균 볼게요.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야. 여기 이제 거의 무한대고요. 점차 작아져요. 작아지네요. 그러다 나중에 이랑 같아지죠. 저 위에서부터 무한대인데 너무 이걸 높이 걸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바로 평균 비용. 자, 평균 비용 어떻게 됩니까? 평균 비용. 그치, 평균 비용이 점차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늘어나기에 따라서 평균 비용은 처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 U자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요. 이거는 평균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U자 형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더 커진다? 아니,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항상 밑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 왜?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뭐가 규모의 경제입니까? 맞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야. AC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평균 비용 점차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에 우리 164번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자, 164번 출제 예상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난이도 중으로 해놓긴 했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도 이거 조금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 첫 번째 보시면 생산함수를 체크해 볼게요. 생산함수를 봅시다.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때 다음에 두 조건 가나를 만족하는 이 조건들과 합치되는 ABC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차 동차 함수이다 이렇게 했어요. 1차 동차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요. 요거랑 요거 있잖아. L과 K 위에 있는 요게 바로 차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B 플러스 C 차 동차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차 생산 함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1차 동차 생산 함수이다 해서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B 플러스 1은 1 요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아셨죠? 그거 하나 냈고 또 하나.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6분의 1이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6분의 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직접 계산하셔야 돼. 여러분, 노동의 한계 생산성 구해볼게요. MPL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L로 미분하면 요거 B가 내려가고 하나 빠지는 거 이해되시죠? 자, B가 내려가요. B가 내려가고 A 그냥 써주고 그 다음 저기서 L에서 B를 하나 빼줘요. B-1 하나 빼줬지. 그 다음 K는 그냥 이쪽은 놔둬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L과 K가 1이라고 그랬잖아. L과 K에다 1 집어넣으면 다 없어져. 이게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B, A는 A 곱하기 B는 6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6분의 1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볼까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6분의 2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니까 이거 K로 미분하시면 돼요. K로 미분해. 그거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C가 앞으로 내려가. 자본의 한계 생산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C가 내려가고 A 그냥 써주고 나머지 그냥 써요. L에 A, 아이고 죄송합니다. B, 요 B죠, B. 그럼 C가 내려가서 K에서 C에 하나를 빼줘요. K에 C-1 이렇게 됩니다. L과 K가 1이니까 예, AC 곱하기 그냥 C 곱하기 A를 할게요. A는 6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충족해야 돼. A와 B와 C가 더해서 1인데 A와 C가 곱하고 A와 B가 곱할 때 여기 보시면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B와 C의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산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요게 충족해야 되니까 B와 C를 더해서 1이 되는 걸 먼저 찾으셔야죠. 얘는 B와 C를 더해서 1이 안 되잖아. 이거 탈락. 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 지문을 대입해가지고 푸셔도 돼요. 얘는 오케이,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고르면 2번, 3번, 5번 중에 있는데 거기서 또 보는 거야. A와 C를 곱했더니 6분의 2가 돼야 돼. A와 C를 곱했더니 6분의 2가 돼야 되는데 A와 C를 곱하면 얘가 6분의 2가 되잖아. 나머지는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골라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1차 동차 함수일 때 우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차수 이거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16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등량 곡선 관련된 거예요. 이 표로 보는 게 약간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어서 그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넣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난이도 하지 뭐 사실은.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L과 K를 투입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의 생산량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생산량이 눈에 딱 보이는 걸로 해서 100개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100개, 100개, 1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살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등량 곡선의 느낌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라는 거 살짝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120개 한번 볼까요? 120개. 120개, 120개 이렇게요. 얘네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0개도 한번 볼까요? 140개, 140개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게 등량 곡선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그리잖아. 등량 곡선을 수평축에다가 L을 놓고요. 여기다 K를 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등량 곡선 100개일 때, 120개일 때, 140개일 때 이거야. 얘는 100개일 때, 얘는 120개일 때, 얘는 140개일 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중 타당한 것은 우선 등량 곡선이 이러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는 건 이건데 여러분 요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형광펜을 써볼게요. 여기 형광펜 이걸로 볼까요? 여러분 노동과 자본을 1대1, 1과 1씩 했을 땐 요게 150이잖아요. 2와 2 하면은 2배 증가했더니 생산량이 100으로 2배 증가한 거예요. 알 수 있죠? 3과 3 하면 이게 150으로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보면 120으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걸 할 수 있어. 요걸 따라 이렇게 가게 되면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더니 아웃풋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맞아요. 이게 CRS야, CRS. 이게 CRS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규모에 대한 C가 뭐예요? 컨스턴트야, 컨스턴트. 컨스턴트 리턴 투 리턴스 투 스케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다시 책 찾아보세요. L과 K를
2배 증가시키면 2배 증가시 생산량도 정확하게 2배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배 증가하면 3배 증가고 이게 바로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렇게 됩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 같은데 이게 둘 다 수평으로 갖게 된다.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거 틀려. 장기 평균 비용 함수는 U자다 아닙니다. 수평이다.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레온TF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L자가 돼야죠. 등량 곡선이 L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L자가 아니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요. 그래서 레온TF 생산함수 아니고요. 자, 전 구간에 대해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정하다. 여러분, 등량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면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등량 곡선이 이거 다시 한번 생산함수 잘 봐주세요.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면 볼록시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면은 그러면 MRTS가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MRTS LK가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MRTS가 일정하는 것은 완전 대체제, 등량 곡선, 무차별 곡선이 우하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산함수는 0차 동차 아니요. 이렇게 되면 1차 동차 함수예요. 왜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켰는데 일정하게 같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CRS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주시죠. 출제 예상 문제인데 난이도 중에 넣을까 상에 넣을까 했는데 약간 이게 익숙해지면은 난이도 중에 돼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난이도 상에도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중으로 넣어놓긴 했는데요. 어느 기업의 생산량과 가변 요소, 이거 L로 바꾸게 L로. 그러니까 X로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노동을 가변 투입 요소로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L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생산량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 L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단기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돼 있는데 이때 고정 비용은 500으로 일정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XJ 노동의 단위당 비용이 100이니까 W가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W가 100이고요. 자,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이 비용함수 이것 좀 그대로 써놓고 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시나 보세요. 이게 일반화된 식이거든요. 자, 우리가 비용함수는요. 비용을 극소화하는데 비용함수는 W 곱하기 L 더하기 R 곱하기 K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생산함수 이렇게 쓸 거예요. Q는 2 루트 L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뭘 보시냐면요. 첫 번째, 고정 비용이 500이잖아. W랑 R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고정 비용이 500으로 돼 있는 거야. W는 고정되어 있고 얘도 고정되어 있는데 얘 K마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5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변 비용 중에서 여기 보시면 W가 100으로 일정해요. 100으로 일정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정리하면 100 L 플러스 500 이렇게 됐어요. 오, 점점점 되네. 오, 끝으로 가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500입니다. 500.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원래 이게 총 비용인데 이게 Q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돼요. Q에 대한 함수로 이제 TC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L이 있잖아요. 이렇게 L 있는 거를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제곱하면은 되겠죠?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Q의 제곱은
4L 이렇게 돼서 따라서 L은 4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 대입을 해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럼 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TC는 자, 여기 보시면 W가 어떻게 돼? W가 100이잖아. 100이고 L을 넣어야 되는데 L이 얼마라고요? 4분의 Q의 제곱이에요. 4분의 Q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거 500이었습니다. 500. 500 이렇게 됩니다. 끝. 할만하죠? 이게 근데 난이도 되게 높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이제 중으로 넣는데 보통 이거를 그냥 공기업 준비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풀어봐라 그러면 잘 못 풀어요. 거의 아 뭐야 또 계산 문제야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언제나 공기업 시험 문제가 그냥 계산 문제보다는 단답형으로 규모의 경제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경제학이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이 어려워져. 그래서 경작에서 제일 그래도 어려운 게 회계사 시험인데 회계사 시험은 뭐 하늘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요. 공무원 시험도 막 올라가고 있고 간평도 막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 문제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데 쉽게 이렇게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제 좀 올라가게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0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70번. 자, 이 170번 문제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생산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거를 비용함수로 바꾸는 거야. 비용함수. 이렇게. 이것도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연습만 하면 중,하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이 안 되면 못 풀어요. 역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문제 풀어보세요 하면은 못 풀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또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그래서 뭐 자기가 출제자인 양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되게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자, 이거 Q라고 쓸게요. Q. 익숙한 걸로 씁시다. Q. 풀어요. 풀어. X가 투입 요소인데 L이라 할게요. 그러면 100 L 마이너스 F가 이제 고정 비용이잖아. 그냥 F 그냥 1 집어넣으세요. 1 고정 투입 요소니까. 그럼 그냥 100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L이야. 여기가 Q야.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거 우리 앞에서 봤었잖아요. 이거 나타내려면 얘가 마이너스 100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었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어떻게 작업을 했죠?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대깔꼬마니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서 이걸 중심으로 접어버립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접어버리게 되면은 자, 얘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접히게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Q고 이쪽이 T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TC가 어떻게 됩니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자, 밑에다가 우리가 Q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을 보세요. 특히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계 비용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잖아. 한계 비용 접선의 기울기 우리 앞에 여기서 할까요? 여기 색깔을 좀 검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봐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내려 그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한계니까 접선의 기울기 일정해요. 이게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것보다 지금 딱 봤을 때 계산하세요가 아니잖아.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일정해.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게 M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균 비용을 한번 보시면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이잖아.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쵸? 점차 이게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작아지다가 나중에 같아져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한계 비용은 우선 어떻게 됩니까? 한계 비용은 수평선이야. 수평선.
근데 여기까지 됐는데 AC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 그래서 안 만나는, 그래서 교차하지 않는, 만나지 않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70번 문제 이거 괜찮으니까 좀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172번 문제 볼까요? 자, 이거 그래프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래프랑 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난이도 중에 표시해 놨는데 좀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XZ랑 YZ 등량 곡선을 나타내는데 각각의 XZ, YZ와 관련한 생산함수 이렇게 대한 특성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XZ는 여기, 여기, 여기 좀 잘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동을 여기 보시면 4, 8, 12 이게 2배, 2배 계속 이렇게 아니면 2배, 3배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2, 4, 6 이렇게. 근데 생산량도 어떻게 돼? 10에서 20, 30, 10에서 2배, 3배 이렇게 증가해. 자, 그러니까 이게 XZ와 관련한 생산함수의 특성은요.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증가시켰더니 아웃풋도 2배, 3배 증가하는 거야. 뭐다? 그렇죠. 이게 IRS지 뭐. 이해 가십니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노동과 자본을 여기 보시면 노동을 2배, 자본도 2배 증가시켰어. 2배 증가시켰는데 여기가 연결되는 거잖아. 노동을 2배, 자본을 2배 증가시켰어요. 근데 아웃풋이 어떻게 됐어요? 10에서 30으로 3배가 증가한 거야. 이해 가시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L과 K를 2배 증가시 자, Q는 몇 배 증가했습니까? Q는 3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럼 이게 뭐야? 아,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Q가 3배 증가했으니까 IRS지 뭐. IR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Z는 규모에 대한 수학이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YZ는 규모에 대한 수학이 체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비용극수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앞에 거랑 같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의 선택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윤 극대화가 되면 이제 비용 극소화가 되는 거야. 근데 비용 극소화라 해서 이윤 극대화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프라핏이야. 얘가 TR에서 TC를 빼는 게 바로 이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때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고정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작아졌다 합시다. 비용이 극소화되면 이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비용 극소화가 됩니까?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L, K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생산을 해. 이렇게 생산을 해. 등량 곡선으로 얼마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할 때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요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 등량 곡선 안에 있는 건 다 동일한 생산량이죠. 요것도 할 수 있어. 근데 비용이 극소화된 건 아니야. 비용이 극소화되려면 이게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렇게 가야 된다고요. 요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가 2점 해서 비용 극소화. 이게 총비용선이에요. TC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 극소화되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 2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점. 2점은 어떤 선택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비용 극소한데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MR, TS, LK와 그 다음에 R분의 W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MRTS, LK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고요.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W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요. 자, 이게 등량곡선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루트 속에 있으니까 정신 없을 수 있는데 루트를 제껴버려요. 제곱하면 제껴지게 되죠. 자, 이거 y 대신 q라고 쓸게요. 제곱하면 q의 제곱이고 l 더하기 k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그쵸? MRTS가 일정한 상태가 되고요. 등량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요. L이 되고 K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Q가 제곱이니까 뭐 110이면 100으로 되고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형태는 우하향하는 직선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면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완전 대체 관계예요. 자, 등량곡선이 원점이 돼서 볼록하다? 아니요. 볼록한 거는 이렇게 콥더글라스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계 기술 대체율 5번 볼까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한계 기술 대체율은 일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해. 체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노동과 자본은 완전 보완제다? 아니요. 완전 보완제면 레온-TF 생산함수죠. 레온-TF 등량곡선이 L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자형의 등량곡선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기업의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예, 맞아요.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가만히 보시면 불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자본과 노동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된다? 이게 완전 대체 관계니까 이 3번 자체도요. 오케이 맞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74번 문제 한번 봐주세요. 174번 문제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냐 얘기할 때는요. 이게 L과 K를 T배 증가시켰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제가 해설에 집어넣었을 때 직접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뭐냐면 L을 TL로 대입하고요. K를 TK를 대입하는 거야. 대입시 아니면 이게 좀 헷갈리시면은 L과 K를 2배 증가시킨다고 할게요. 이 L을 대입하고요. 이 K를 대입시 이게 뭐야? 그쵸? 노동과 자본을 2배씩 증가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2배씩 증가시키면 이거 집어넣으세요. 2L 더하기 2K 여기다가 루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2를 앞으로 빼내요. 그러면 2L 플러스 K에 식이 어렵나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안에다 대입을 한 거야.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2배보다 크게 증가하냐? 뭐 그렇게 크게 안 증가하냐?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럼 이게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2고 루트 L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요건 다시 쓸게요. 루트 2고 Q 이렇게 돼요. 자, 해석해 볼게요. 해석. 자,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저희 Q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배만큼 증가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일단 다시 정리할게요. L과 K를 2배 증가시. 자, 그때 Q도 정확하게 2배 증가하게 되면 그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라니까. 근데 Q는 2배보다 작게 증가했습니다. 작게 증가했다.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2배 증가해야 CRS고 2배보다 크면 IRS인데 그쵸? 2배보다 작게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DR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규모에 대한 수학이 체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정한 그 메커니즘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최소 비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등량 곡선이 우항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구석탱이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짝 요거를 한번 먼저 볼게요. MRTS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K잖아요. 저 K로 정리할게요. K로. MRTS로 해도 되고 K로 정리하면 2분의 1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자, 2분의 1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Q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얘가 10개를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10개를 생산하려고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노동의 가격이 1이고 자본의 가격이 3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R분의 W를 한번 생각해봐요. R분의 W를 생각해봐요. 자, 노동의 가격은 1이고 자본의 가격은 3이고 3분의 1입니다. 이거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근데 얘가 3분의 1이야. 더 작아. 그럼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등비용선이야. 등비용선. 자, 이 점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점을 선택하면 비용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고요.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가장 비용을 극소화하게 되니까 이 점이 2점 균형점이 돼요. 자, 이 점은 구석해가 달성된 거예요. 구석해. 구석해로서 L만 투입합니다. L만 투입한다. 그래서 K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거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오, 이거 완전 대체제 꼴이구만. 이렇게. MRTS가 일정하니까 완전 대체제 꼴이구만. 형태로. 자, 이때는요.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구석해가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MRTS를 볼게요. MRTS. MRTS는요. 저기 등량 곡선을 자, L로 미분하고요. K로 미분합니다. 요거요. 자, 이거 L로 미분하면 1이고 K로 미분하면 2야. L로 미분하면 1이고 K로 미분하면 2야. 됐죠? R분의 W는 얼마예요? R분의 W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에요. 자, 부등호가 어디가 커요? 얘가 더 작지. 이게 더 큰 거잖아.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얘는 뭐야? 노동이 분자에 있으니까 노동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 노동에 대한 코스트예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MRTS는 뭐 MPL분의 이렇게 하면 이거 갖고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얘는 노동에 대한 편익이에요. 베네핏이야. 노동에 대한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이건 노동에 대한 비용이야. 노동에 대한 베네핏이 비용보다 커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구석해가 생기는데 노동에 대한 편익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투입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쓰고 자본은 하나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우리가 TC 나타냅니다. TC, 노동에 대한 거, 자본에 대한 거 이렇게 있고 생산함수 이렇게 있어요. 지금 2K 더하기 L 이렇게 있어. 자,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노동의 가격이 1이고 노동의 가격이 1이고 1. 되셨죠? 자본의 가격은 3이고 자본의 가격 R이 자본의 가격 아닙니까? 3. 되셨죠? 그리고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얘가 10개를 생산합니다. 10 되셨죠?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신 다음에 저 식 있잖아. 목적식과 제약식 그대로 보시면 돼.
자,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인데 지금 여기서 구석회가 돼서 어떻게 된다? 맞아요. K의 투입량이 빵인 거야. K의 투입량이 빵인 거야. 얘가 빵. 얘가 뭐라고요?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봐.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 그치. 얘가 빵이니까 L은 10. 이게 남아요. L은 10. 요게 남게 되고요. 따라오셨죠? 여기다 집어넣어. L은 10 집어넣어요. 여기다 10 집어넣어.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여기는 빵이고 TC는 10 이렇게 되네. 결국 뭐야? 10개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1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180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8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난이도를 중으로 해놨는데 여기 딱 봐도 이게 좀 지문이 길어가지고 난이도를 중으로 해놨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생산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만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독점 기업의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 MPK는 자본의 한계 생산, R과 W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만으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할 수 있다? 약간 이건 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거는요. 뒤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 MR이 꼴 MC에서 결정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게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면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그거를 보게 돼. 사실 1번은 불충분해요. 자, 등비용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등비용선이 뭐예요? R분의 W 이게 바로 등비용선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다음에 한계기술 대체율을 체감하는 경우에 여기 보세요. 노동 1원당 한계 생산, 자본 1원당 한계 생산의 비율은 어떻게 해요? 노동 1원 투자했을 때 노동에 대해서 얻게 되는 게 여기 자본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잖아. 그러면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MPK 전례 보내요. MPK. 저는 요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대 비율이기 때문에 MPL 그리고 R분의 W. 자, 부등호 이렇게 돼 있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은 MRTS가 R분의 W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노동의 투입을 더 증가시키고 자본을 감소시켜야지 된다라는 거 요게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한계 기술 대체율은 개념이야. 등량 곡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한계 기술 대체율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의 비율이다. 이게 바로 MRTS잖아요. MRTS, LK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 기술 대체율은 바로 MRTS, MPK분의 MPL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이윤극대와 생산량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윤극대 생산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투입할지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좀 쉽지 않고 좀 버거워요. 버거운 문제를 넣어놓긴 했었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어떤 생산량을 달성할 때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 MRTS, LK랑 R분의 W가 같을 때 결정된다라는 거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 장단기 비용 함수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것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연습하시게 되면 할만해요.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